네,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열기가 정말 뜨겁다. 현장에선 정말 크게 실감을 하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서울 경기권 입지 좋은 곳들은 정말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이 워낙 잘 되니까 좋긴 한데 한켠에서는 조금 불안한 마음도 들고 마냥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곳에 껴서 나도 투자해야겠다 뭐 잘 모르고 일단 섣불리 접근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상했던 것만큼 차익이 안 나와서 뭐 전매가 안 돼서 매매가 안 돼서 마이너스 P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공실이 너무 오래 가서 계속해서 이자랑 관리비는 계속해서 납부해야 되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측이나 분양 받으시는 분이나 뭐 분양을 소개하는 사람이나 뭐 분양 허가를 내준 시나 당연히 이 분양이 잘 되고 뭐 예상했던 대로 잘 굴러가면 모두가 다 바라고 좋은 일이 되겠으나, 또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불편하죠. 시행이 안 되거나 뭐 들어갔는데 수익이 안 나거나 소개를 해줬는데 제대로 안 되거나 허가를 내준 시 입장에서도 지식산업센터 허가 내줬는데 다 죽쓰고 있고 다 분양 미분양에 공실이 허다하고 사람들이 다 죽겠다 그러고 있고 이거 뭐 소송하고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우려가 됐는데, 고양시에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지식산업센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고양시 자체에서 이제 조금 엄격하게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고양시는 향동지구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향동지구에는 5블록과 8블록, 6블록, 9블록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분양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현장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곳들을 고양시에서는 이제 조금은 더 엄격하게 체크를 하고 허가를 내주겠다, 승인을 내주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깐깐하게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한번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양형 기숙사 원천 차단입니다. 저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숙사는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왜냐? 그 이유는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서 입주한 기업이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서울 경기권 보면은 기숙사는 굉장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뭐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다, 뭐 투자 상품은 이만한 게 없다, 뭐 많이 광고는 하는데, 실제 지식산업센터를 입주한 기업이 기숙사까지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누가 회사 기숙사를 회사에서 누가 내줄 것이며, 회사에 내준다 그래서 누가 기숙사에 살 것이며, 뭐 지방에서 파견 나온 분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제공한다? 호텔 주죠. 호텔 뭐 얼마 된다고 그냥 호텔 가서 살아야지, 누가 회사 기숙사에 뭐 파견 온 사람을 여기서 재웁니까? 그쵸? 기숙사를 실제 사용할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뭐 1%, 0. 몇 프로 뭐 있을까 말까? 옛날 70년대 80년대 뭐 3교대 뭐 밤이고 낮이고 돌아가는 데는 당연히 기숙사를 제공해 줘야겠죠, 직원들을 위해서. 하지만 요즘 그런 회사 없잖아요. 그래서 기숙사 실제 일반인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일단 그거 자체가 불법. 일반인들이 입주를 하면 그냥 입주하냐? 보증금 월세 내고 임대차 계약 씁니다. 그리고 자기 보증금 보호하기 위해서 전입신고하죠.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전입신고가 되면은 이건 이때부터 주택으로 봐야 되냐의 논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택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죠. 요즘 부동산 뭐 당연히 주택 관련된 이슈가 큰 만큼 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택하는데, 굳이 기숙사를 해서 주택수에 포함된다?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기숙사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양시에서도 아예 분양형 기숙사는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래서 5블록과 8블록, 6블록, 9블록 모두 기숙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양시에서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기숙사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하는 말만 믿고, 뭐 여기가 뭐 대출이 얼만큼 나오고 뭐 수익률이 어느 정도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뭐 기업을 상대로 하고 뭐 이런 것들만 믿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차단한 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전 청약 금지입니다. 사전 청약 금지. 사전 청약은 어쨌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비롯해서 아무것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고객을 유치하고 청약을 미리 받아두고 뭐 한다는 건데, 뭐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는 것 자체, 그리고 청약을 한다, 청약금을 받는 거죠. 돈을 이렇게 받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건데요. 뭐 사전 청약 금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저는 사전 청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불명확한 정보로 소비자들한테 청약금을 유도해서 받아내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복층공사, 발코니 확장 등 불법 행위 근절인데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복층공사나 발코니 확장 등은 불법 건축물로 들어갈 여지가 충분합니다. 저도 복층에 대한 위험성은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고양시는 특별히 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몇 번 언급은 해드렸었는데요. 삼성 테크노밸리의 입주자분들과 이제 고양시와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거의 복층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듣고 입주를 해서 복층공사를 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아무튼 지금 갈등 아직 해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영상으로도 그렇지만 직접 저한테 오신 분들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층고가 높지만 이건 복층공사 하라고 높여놓은 게 아닙니다. 복층공사는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높이가 1.5m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냥 물건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 지식산업센터의 전담 공무원 1:1 멘토링제를 도입하겠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일을 하면서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 문의할 일이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연락을 하면 의외로 이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 아니면 뭐 어디로 다시 전화를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연결을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답을 못 듣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게, 구에 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인력도 부족합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의 세세한 법률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 말이 안 되겠죠. 근데 고양시에서는 아예 전담 공무원을 만들어서 허가부터 뭐 분양 승인, 나중에 등록하는 것까지 다 그 전담하는 그 직원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식산업센터의 전담 공무원은 진작 있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냥 뭐 구마다 뭐 공무원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다면은, 이렇게 전담 공무원 한 명, 전문가 한 명이 딱딱 맞춰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은 뭐 인허가 문제부터 뭐 분양 승인, 뭐 나중에 공장 등록하는 것까지 딱딱딱딱 정해진 틀대로 맞춰서 하면 이게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건 어쨌든 입주 기업과 투자자,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저 역시도 이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입주 기업은 당연히 뭐 자기 본인들이 잘 알 테니까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접근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뭐 지금 지식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잘 되자고 투자를 하는데 당연히 실패하거나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도 기숙사의 원천 차단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전 청약은 꼭 필요할까 싶긴 한데, 뭐 시키면 따라야죠. 당연히 저는 사전 청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복층공사, 발코니 확장 등 불법 행위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된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복층으로 하면은 바닥 면적이 20평인데 뭐 복층공사를 15평을 하면 35평으로 넓게 쓸 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중에 이행강제금 막 날라옵니다. 그리고 그 말했던 사람은 전화도 안 될 거고요. 그리고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전담공무원 1:1 멘토링제, 이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 같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내용이 추후에 향동지구를 시작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비슷하게 구축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공표되고 시행이 된다면 뭐 피해자는 그만큼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양시 지식산업센터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